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밤 10시 여의도 뉴스광 어서 오십시오. 진행의 이화선입니다. 계속해서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 관련해서 미국과 러시아의 갈등에 우리가 계속 뉴스를 팔로우할 수밖에 없었던 하루하루들입니다. 오늘장 역시 해당 뉴스 소화에 가면서 지수 움직임이 그려졌었는데요. 아무래도 우려감이 컸던 이유는 미장에서부터 털썩 주저앉은 모습들이 확인이 됐었기 때문입니다. 미국 간밤에 마감했던 상황들 좀 더 살펴보신다면 3대 지수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좀 부진한 모습이 그려지게 되면서 털썩 주저앉은 모습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 시장도 개파락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었고 마감 상황 함께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우지수, 나스닥, S&P 500 모두 하방 쪽이 열렸던 모습. 이 속에서 코스피, 코스닥도 개파락해서 시작할 수밖에 없었고 장 초반에 하락세가 보여졌습니다. 특히 하지만 이 하락세는 좀 만회하는 움직임이 그려졌습니다.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가 침공 안 한다라는 전제하에 다음 주 러시아랑 회담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시장 급반등 모색했고요. 자, 그리고 이 과정에서 러시아가 군대를 모두 철수시켰다라는 소문이 좀 돌긴 했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 팩트체킹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이어서 수급으로 좀 넘어가 보시죠. 네, 코스피 지수에서는 외국인이 좀 물량을 많이 던져냈습니다. 개인과 기관은 이 속에서 담아갔네요. 자,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역시나 장중에 상승 전환에 성공하면서 강보합권 마무리됩니다. 0.86% 상승 881선에서 거래 마칩니다. 수급 넘어가 보시죠. 자, 코스닥 시장에서 담았던 주체는 개인과 외국인이었고요. 기관은 이 속에서 물량 던져내는 흐름 체크가 됩니다. 자, 지수는 이렇게 변동성을 키우는 전쟁 리스크의 영향을 받아갔지만 수익을 줬던 테마를 보면요. 전쟁 이슈와는 관련 없는 테마에서 현재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관련주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주가 동시에 강한 최근장인데요. 먼저 코로나19 테마 좀 보시죠. 오늘 0시 기준에 확진자 수 10만 명 확인하셨을 겁니다. 이 소식에 테마에서 힘 받아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사실 바이오톡스텍 같은 경우는 다른 개별 이슈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THC가 상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신속 항원 진단키트의 국내 판매를 시작했다라는 소식에 기대감 짱짱하게 모아갔던 오늘장입니다. 자, 리오프닝에서는 역시나 화장품이 계속해서 강한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너무 못 갔다에 대한 부분 그리고 특히 이제 색조에 있어서 매출이 좀 더 확보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작용을 연일하고 있다는 점 체크됩니다. 자, 이어서 윤석열 후보 관련주들이 시세를 좀 자랑을 했습니다. 어제 시간 외 거래에서부터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의 후보 관련주들, 인맥주들 이름을 많이 올렸는데요. 오늘장에서도 꽤 많은 종목들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자, 승일과 노루홀딩스 우선주가 오늘장 상한가 안착하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어서 원전주도 최근 정책주의자 또 에너지 쇼크에 따른 존재감 부각으로 오늘장 부각을 받았습니다. 한전기술이 13.5% 가깝게 뛰어 올랐습니다. 자, 여러분 이 가운데 오늘장 장 후반으로 갈수록 그래도 만회하는 흐름들이 좀 짙어졌다라는 점은 유의미한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전쟁 이런 리스크와 상관없이 수익을 짱짱이 생길 수 있는 테마에 있어서 더 깊이 있게 집중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새 위원님은 어떻게 장 분석하셨을까요? 지금부터 함께 챙겨보시죠. TV와 유튜브 활짝 열려져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머니투데이 방송 혹은 MTN 쳐서 들어오시면 실시간 플레이 중인 여의도 주식왕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꼭 들어오셔서 여러분 느꼈던 오늘장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 남겨주세요. 자, 새 위원님도 이곳까지 달려와 주셨습니다. 쭉 들어보시고 이 위원님과 함께 좀 더 가까이 소통하고 싶다 하시면 해당 위원의 성함 적어서 저희 쪽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드는 샵 0988번으로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그 링크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문자 보내는 것이 좀 번거롭다 하신다면 이쪽에 QR코드 열려져 있습니다. 휴대폰 열고 카메라 킨 다음에 갖다 대면 그 링크 바로 연결되니까요. 이 방법으로도 꼭 참여해 보시죠. 자, 그러면 과연 우리 이제부터는 어떤 섹터에 조금 더 시야를 열어둬야 할지 지금부터 새 위원님과 함께 제대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어제장에 우리 시청자분께서 내일 금요일인데 물금이 아니라 불금 같은 장이었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기대감 섞인 댓글을 제가 봤고 저 역시 좀 기대를 했었는데요. 사실 좀 아침에는 힘든 장이었지만 그래도 좀 만회하는 흐름들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새 위원님은 요즘같이 이렇게 변동성이 큰 장 과연 어떤 시선으로 시장 바라보고 있는지 체크해 보시면서요. 우리 함께 수익 꽃길을 걸어가 봅시다. 새 위원님 지금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스터디 위원, 최명성 위원, 나영호 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프라이데이 나이시잖아요. 좀 기쁘게 그리고 에너지 넘치게 좀 편안한 마음으로 다음 주 어떻게 하면 수익 볼 수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어떤 섹터를 좀 눈여겨봐야 할까요? 확실히 이쪽 말이 가는 말인 것 같네요. 여러분 주제 보고 오시죠. 굉장히 급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이 오미크론이라는 녀석 때문인데 하지만 치명률이 좀 낮아지면서 하반기로 갈수록 리오프닝에 대한 효과는 더 크지 않겠냐라는 전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간밤에 미국장이 거의 다 모든 업종에서 내림세를 면치 못했던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랐던 쪽은 리오프닝 관련한 생필품 쪽이 좀 상승을 했다라는 거죠. 여기서 아주 작게 상승했지만 희망을 좀 볼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전쟁 리스크가 비껴갈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반기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가 짱짱하다면 지금부터 담아가는 전략이 유효하다는 시장의 판단이 모아지고 있다는 건데 근데요 스터디 위원님 리오프닝을 갈 거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꼬꾸라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어가지고 지금 정말 최대로 적기가 맞는지 궁금하고요. 또 변동성 컸던 오늘 시장이었잖아요. 우리 시청자분께 시장 정리도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아침 여러분들 미국 시장을 보시면서 가슴이 철렁했을 겁니다. 예. 2.8%까지 급락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방송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오늘은 1% 이상 아침 빠지만은 시간이 갈수록 반전이 나오면서 플러스권도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아침에 놀래서 종목을 팔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오늘 정확하게 코스닥 지수 기준에서 1.5%까지 하락했다가 종가 0.8% 상승하는 그런 모습의 장세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시장이. 이제는 뭐 금리 인상이라든지 그다음에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는 시장이 다 반영됐다는 뜻이고 시장 자체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나는 갈 테니까 나머지 잔파동 이런 것은 신경 안 써도 되겠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유를 하자 그러면 지금 바닷물이 밀물이 되는데 태풍이 불어서 뭐 파도가 출렁이다고 해서 민물이 들어오지 않는 건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도하게 앞으로 시장 흐름을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보시고 지금 이 태풍에 출렁이는 이런 파도는 지금 우크라이나의 리스크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시장은 상당히 좋은 그런 모습의 장세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따라서 리오프닝 같은 이런 주식들도 제가 봤을 때는 매수를 하셔가지고 이제부터는 조금 중기 관점에서 대응하는 그런 매매가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단기적으로 우리가 주식을 지금 그런 종목들 사놓고 가다 보면 여러분들 힘들 겁니다. 지금은 아직도 종목과 이런 쪽에다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단기적으로 트레이닝 전략 차원에서 아직은 조금 대응하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은 좀 경계감 있게 바라봐도 괜찮다. 그리고 수익을 줄 때 빨리빨리 챙겨가는 전략이 전 영역에서 골고루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한다라고 이해를 해볼게요. 그렇다면 최명성 위원님은 어떤 관점이신지 좀 궁금하네요. 위원님도 트레이딩 관점이실까요? 네네. 방금 이제 스터디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스터디님이 이제 이제 연륜이 경험이 한 30년 됐고, 제가 23년 됐습니다. 그래서 산전수전 공중전을 뭐 한 3번 겪었는데,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런 뭐 전쟁 위기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2달 전부터 전쟁한다고 했지만 아직 뭐 전쟁할 기미도 없고요. 오늘 보니까 이제 러시아 외무장관과 미국 외무장관이 만난다면서 지금 오르고 있는데 뭐 큰 거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이제 리오프닝 그러니까 이제 위드 코리아에서 코로나와 이제 일상생활이 같이 간다면서 요즘 보면 이제 여행주라든가 뭐 카지노주라든가 또 화장품주가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근데 요즘 보면 보통 20% 30% 50%까지 올랐는데 시장 경험에 영원한 상승도 없고 영원한 하락도 없다 이런 말이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올라가면 내려오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또 보면 우리 한국 시장이 이렇게 테마가 자꾸 뭐 수십 개 있는데 어떨 땐 2박 3일 돌다가 쫓아가면 바로 내리고 또 다른 테마가 가고 뭐 그런 게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이제 글로벌 불확실성도 있고 해서 빠른 그때그때 맞추는 트레이딩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리오프닝 관련해도 좋지만 물론 더 갈 수도 있겠지만 저는 뭐 2박 3일이라든가 또 일주일 관련주, 일주일 단위로 해서 좀 치고 빠지는 전략을 하면은 좀 우리 시청자님께서 좀 수익내기 상당히 좋은 이제 그 매매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빠르게 트레이딩 전략이 조금 더 좋겠다라는 말씀이시고, 근데, 그쵸. 수익은 줄 때 챙기는 것도 참 좋은데, 그럼 그렇다면 요즘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만 공략할 수 있는 건가? 또 그렇진 않아 보이는 부분들이 하반기까지 리오프닝은 관심 가져도 된다라는 시선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주요국에서 방역 체계 자체를 완화하려는 시그널도 곳곳에서 들리고 있고요. 나영호 의원님, 요즘 네. 같은 시장에서는 좀 장기 투자 아니면 가치 투자하시는 분들은 참 재미 느끼기 어려운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오히려 저는 이제 리오프닝주라고 네. 해서 이제 코로나로 억눌렸던 산업들 과연 언제까지 어려울 것인가. 결론은 지금부터 굉장히 좋은 흐름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 단기적인 트레이딩보다도 오히려 저는 굉장히 긴 관점에서 상당히 큰 수익을 줄 것이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항상 주식시장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좋은 흐름일 때 당연히 좋은 뉴스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계속해서 이렇게 강세 흐름을 보일 때는 너나 할 것 없이 미스터 마켓의 속성 자체가 뭡니까? 조울증, 아주 극단적인 조울증에 걸린 환자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좋을 때는 업황이 잘 나갈 때는 끝도 없이 좋아요. 나중에 돌이켜보면 너무 과했다라는 게 다 입증이 되죠. 그런데 동트기 전 새벽이 정말 어렵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보고서도 안 나올 정도,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을 때 대시세가 형성될 때 정말 크게 대시세가 형성이 된다. 결론만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면세점 하면 우리 시청자님들 뭐가 떠오르십니까? 이제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이 아시아권 전체 물류의 허브가 되겠다라는 당찬 포부를 가지고 우리나라 이제 면세 사업에 뛰어드는 대기업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근데 지금 코로나 사태 지금 진행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뭐 이게 정치적이라든가 이게 옳고 그름의 판단을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런데 결론만 얘기한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명품 업체들이 다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거의 뭐 더 이상 우리나라 면세 사업자들하고는 얼굴도 안 볼 사이처럼 정말 딱 그냥 단절을 하고 해외로 나가고 있죠. 롤렉스가 굉장히 많이 또 이제 그 축소를 했고 여러 가지 명품 업체들이 굉장히 축소를 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부분이 뭐냐면 막상 지난 한 해 올해까지도 지금 대형 백화점들은 거의 역대 최고 수준의 매출과 영업이익 실적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결론은 보복 소비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그 보복 소비 내에서도 어떻게 보면 명품 의류, 명품 굉장히 많은 판매가 되었습니다만 워낙 우리나라 여건 자체가 사회적 거리두기라든가 여러 가지가 많이 억압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중국 쪽으로 다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뭐 롯데백화점은 아마 유통 쪽 산업 관련된 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신세계 인터내셔널도 그렇고 롯데백화점도 그렇고 어떤 사람들이 지금 대표이사로 새로 발탁이 되고 있느냐. 과거에 유명 뭐 이제 루이비통이나 샤넬 정도 되는 누구 뭐 에르메스 같은 이런 고급 명품 그런 것을 접선을 해서 우리나라 매장 안에 끌어들인 그런 경력이 있는 분들이 지금 대거 대표이사로 발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화점 유통업계 내에서는 명품 잡기에 지금 고심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를 떠나가고 있다. 오히려 이런 정도의 척박한 여건이기 때문에 마무리가 멀지 않았다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주 면세점에서도 막상 어떤 제품들이 많이 팔리느냐. 혼술종 많이 들지 않습니까? 술은 당연히 많이 팔렸습니다. 향수가 어마어마하게 팔렸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부분이 뭐냐면 화장품에 대한 매출이 너무너무 떨어졌어요. 그런데 오히려 역설적으로 지금 돌체앤가바나 같은 그런 이제 아주 유명한 그런 브랜드가 새로 이제 화장품 산업에도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 안 좋은 여건이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늘 주식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말씀드리죠. 더 이상 나쁠 게 없을 것 같은 종목들이 정말 대시세를 줍니다. 그래서 리오프닝주 꼭 여러분 계좌에 지금 너무 좋은 가격이니까 차곡차곡 쌓아가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 6개월만 끌고 가보자. 굉장히 좋은 결과 나올 것이다. 이렇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 지금 조금씩 트레이딩 관점도 오케이, 그리고 6개월 바라보고 끌고 가는 전략도 오케이라고 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투자 성향에 맞게 좋은 종목들 발굴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요, 사실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공매도 비중이 높은 종목이 좀 많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스터디 위원님, 예. 사실인가요? 자, 일단은 우리가 이 방송 들으면서 리오프닝이 뭔가라고 조금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리오프닝은 좀 닫혔던 문이 열리는 업종. 다시 연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영업을 제대로 못했던 숙박업이라든지 그 노래방 이런 쪽이라든지 그다음에 항공이라든지 이런 업종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업종으로 뭐 TJ 미디어라든지 대한항공이라든지 뭐 호텔신라 이런 쪽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쪽의 종목들은 이 공매도꾼들이 공매도를 굉장히 많이 쳐놨어요. 왜? 앞으로 빠질 거라 예측을 해서요. 그래서 이런 쪽의 종목들은 앞으로 더 빠질 거라는 생각을 갖고 공매도를 쳐놨는데, 이제 시장이 좋아지면서 유동성이 풍부하고 또 이런 쪽으로 업종으로 바람이 불게 되면 공매도의 환매수가 들어오면서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급등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그렇게 보기는 어렵지만은 향후에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과거에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서 오래 경험했던 분들은 셀트리라는 코스닥 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 종목이 있을 것입니다. 그게 공매도로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고 주가가 5만 원 선에서 못 갔던 주식이 실적 고정이 되고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30만 원 넘는 그런 모습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업종들도 바람 불고 유동성이 풍부해지면 정말 무거운 주식도 셔틀처럼 가볍게 날아가는 시점이 있을 것이다. 앞으로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여유 되신 분들은 조금씩 사서 모으는 그런 전략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좀 그렇다면 진짜 종목 보는 눈이 너무너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최명석 위원님. 네네. 공매도 이슈는 우리가 어떻게 봐야 돼요? 이제 공매도는 이제 외국인기관이 매도를 많이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쵸. 그래서 많이 내려갈 만큼 그쪽에서는 이익이 많기 때문에 많이 내린 다음에 이제 싼 값에 사서 갚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공매도가 나오면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상당히 불리한 현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제 여행주라든가 뭐 이렇게 항공주에서 많이 나오는데, 제가 볼 때 이제 진에어, 노랑풍선 등이 이제 공매도가 많이 나온다는 이제 뉴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자,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진에어, 노랑풍선 두 종목을 보겠는데, 현재 진에어라는 종목이 바닥권에서 14,000원을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매도가 나오니까 뭐 떨어지겠다 하겠지만, 또 예전에 보면 셀트리온이 공매도 나왔지만 그걸 뚫고 뭐 몇 배 올라간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거기에 연연하지 마시고, 또 지나다 보면은 차트가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예상 상상 이럴 것이다 하다가 낭패를 본 적도 한두 번 있지만 결론적으로 차트가 맞습니다. 그래서 진해를 보시면 현재 양봉이 많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파란색이 60일선인데 60일, 20일선이 맞고 있거든요. 이렇게 겹치고 있는데 한 16,500원 선이 됩니다. 그래서 진에어 같은 경우는 16,500원이 깨지지 않으면 공매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치고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한 21,000원까지 보시고, 다음 보시면 이제 노랑풍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모두투어, 하나투어도 좋고 다 좋죠. 뭐 노랑풍선도 좋은데, 자, 이 종목도 보시면 현재 요 근래 들어서 강하게 치고 올라오는 패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위드코리아에서 이제 여행도 가시고 뭐 화장품도 많이 이제 사서 바르시고 또 뭔가 옷도 많이, 의상도 많이 갖춰 입으셔야죠. 그래서 현재 이제 힘이 좋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 종목도 보시면 61선이 14,000원, 또 21선이 한 15,000원 정도 되는데 현실을 관가한다거나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노랑풍선은 비록 공매도는 나왔지만 1차 15,000원, 2차 14,000원이 깨지면은 바로 전략 매도하시고, 그렇지 않으면은 18,000원에서 2만 원도 갈 수 있으니까 잘 보시면서 차트라든가 외국인기관 매수도 보고 그때 시황도 보면서 대응하는 게 훨씬 현실적이고 우리가 낭패를 보지 않으면서도 많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비법이니까 잘 보고 현실적으로 좀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공매도 이슈가 있긴 하지만 결국 종목 볼 때 대응 잘 해야 되는 건 똑같고 지지 여부 좀 언급을 해주셨기 때문에 참고를 해볼게요. 자, 나영호 의원님, 사실 계속해서 나영호 의원님께서 강조해주고 계시는 부분이 바로 리오프닝, 그리고 위드 코로나를 넘은 엔데믹이다라는 부분인데요. 글쎄요, 공매도라는 조금은 우리를 선뜻 다가가기엔 어려워할 만한 그런 뉴스가 조금씩 들려서 고민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이미 뭐 결론만 말씀드린다라 그러면 별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오늘 재밌는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네. 이 머니투데이에서 나왔던 오늘 기사를 보니까 이제 올해 이번 달 초부터 이제 17일까지 공매도 순위를 1위부터 10위까지 가장 공매도가 많이 나온 그런 종목들을 이렇게 보내준 그런 기사를 봤는데 1위가 두산중공업이었고 2위가 CJCGV, 3위가 롯데쇼핑, 4위가 포스코케미칼, 5위가 LG생활건강입니다. 그런데 두산중공업이 이제 결론은 공매도 거래 1위가 올랐는데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오늘 금요일에도 출연을 하지만 수요일 날도 출연을 했죠. 제가 수요일 날 우리 시청자님들에게 제시해드렸던, 추천해드렸던 종목이 바로 두산중공업이었습니다. 예. 자, 어제까지 공매도 거래 비율이 가장 높은 게 두산중공업인데 이틀간 주가 흐름 어떻습니까? 이번 달 들어서 가장 많이 공매도 거래가 있었답니다. 자, 결론만 얘기한다 그러면 공매도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님들이 심리적인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선뜻 할 수 없는 거래 방식을 누군가가 한다라는 것 자체가 기울어진 운동장 아니냐. 이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약간 피해의식적인 측면도 굉장히 많아요. 도대체 이 공매도가 그렇게 나쁜 거라 그러면 아니 왜 정치권에서 그거 안 없애고 왜 금융위에서 안 없애고 왜 금융감독원은 뭐 하는 거냐. 그런데 사실 이 공매도라는 그 제도 자체가 뭐 저는 이제 뭐 여러분들에게 ELW라든가 선물 옵션 등 다양한 전략적인 측면을 많이 제시하는 사람으로서 하방 쪽 포지션을 가한다고 해서 이렇게 늘 이긴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조금 더 공매도 자체에 대한 편의성이라든가 접근성에 대한 불만을 제시하는 건 맞지만 막연하게 하방 포지션을 누를 수 있다라고 해서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대한민국 증시를 직접적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힘은 선물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 합성 시장에 대한 이제 컨버전과 리버설이 얼마나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이제 프로그램 매수 유입이 되느냐, 프로그램 매도 유입이 되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은 이미 상당히 여러분이 거래하기 이전부터 시장의 매물 압박에 대한 부분을 실시간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공매도 거래 자체가 많다라는 거를 가지고 너무 위축된 필요는 없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공매도 지금 현재 집계가 된다는 건 뭐죠? 이미 이전에 매도를 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순간부터는 어떻죠? 월요일 장이 열리면 이 공매도 이미 나왔던 게 수급에 영향을 미치나요? 안 미치나요? 늘 현재가 지금 매수 체결 강도를 높이는 사람과 매도 체결 강도를 높이면서 거래를 하는 사람이 있을 뿐인데 결국 이 거래는 누가 만든다? 프로그램이 만드는 거다. 그래서 공매도 자체에 대해서 지나치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아마 그 기사 한번 찾아보시면서 1위에서 10위까지 나왔던 기업들 주가를 한번 봐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당장이 나쁜 게 아니라 이미 그래서 안 좋아왔고 지금은 워낙 과도하게 공매도 비율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쇼커버링이 기대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두산중공업을 이틀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이틀 지난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거의 15%에 육박할 정도의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죠. 자, 과연 그동안의 시장이 그렇게 좋았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쇼커버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트기전이 가장 어둡고 사람들이 다 나쁘다고 생각하니까 공매도를 친 건데 그 수급들이 끝날 때가 언제다? 진정한 대바닥이다. 딱 한 가지, 방송 시간이 길지 않으니까 짧게 얘기 드린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장 경기에 민감하고 아주 정직한 차트 흐름을 보이는 대표적인 업황이 건설 업황입니다. 여러분들 과거 대형 건설사 6대 메이저사들 V자 변곡으로 말 그대로 완전히 꺾였다가 V자 변곡을 만들 그 저점을 봐보십시오. 그때가 언제냐면 어닝 쇼크일 때입니다. 건설사 어닝 쇼크 할 때 쇼까지 쫙 빠지다가 크 하면 쭉 올라갑니다. 그래서 리오프닝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매도 이미 지난 일이다. 앞으로 쇼커버링 나올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 이해가 확 돼요. 어닝쇼 크게 올라갈 수 있고 공매도에 우리가 벌벌 떨지 않아도 된다. 심리적으로 지지 않아도 된다. 환매수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주가 자리에 있어서는 튀어오를 수 있는 부분 분명하다라고 얘기해 주셨고 그렇다면 6개월 장기적으로 가져가 보는 전략에 있어서 계속해서 유효한 것으로 저희가 판단 내려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리오프닝 관련주 뭐 트레이딩 관점이든 장기적 관점이든 좋다면
한다면 어떤 종목 위주로 살펴보면 좋을지 지금부터 하나씩 들어볼게요. 자, 우리 스터디 위원님, 뭐가 좋을까요? 너무 많아요, 사실. 예, 좋은 종목 하나 가져왔습니다. 오, 네. 예. 자, 먼저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종목은 TJ 미디어. 오, 노래방. 예, 여러분들이 노래방 가시면 반죽 있잖아요. 예. 그게 만드는 회사입니다. 반죽이, 예. 근데 지금 제가 이 차트를 보면 이렇게 둥그렇게 해놨는데 이 부분에 상한가가 들어왔는데 이 상한가가 어느 시점에 들어왔느냐. 코로나19 방역을 이제 독감 수준으로 방역 수준을 진행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여러분들이 휴마시스 같은 종목들이 폭락했고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그동안에 노래방에 반죽이 같은 이런 쪽의 종목들은 전혀 움직임이 없었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상한가가 들어오는 이제 그런 모습의 종목이 이런 종목이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어떤 시장에 이슈가 있을 때 가장 먼저 들어오는 종목이 시장의 핵심 중심주가 됩니다. 주도주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께 제가 매매 전략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제 얘기 듣고 월요일 날 바로 사시면 실수할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사느냐? 이 종목은 여기서 바로는 안 땡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투자자들이 주가 차트를 봤을 때 자, 오늘 양봉이 나왔다. 그러면 여기서 추가 흐름 나오겠지만은 여러분들이 보는 그 관점으로 주포들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행보하든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한 번 더 흔들든지 그 과정에서 투자자들의 심리가 이제는 이거 아닌 모양이다 하고 다 빠져나갔을 때 관심이 없었을 때 기습적으로 올리는 그런 전략이 있으니까 그 전략을 잘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매수 타임을 잡으면 제가 봤을 땐 상당히 앞으로 큰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TJ 미디어 지금 구간이 아니라 조금 추이 살펴보고 관련해서 시세 나오는지 여부 살펴보시면 좋겠네요. 좋습니다. 살펴봤고 이어서 최명성 위원님. 네. 예, 바닥권의 종목으로 챙겨와 주셨을까요? 관심 네네. 종목이요? 오늘은 이제 제가 우리 그 금요일 여의도 주시장인데 불금 아닙니까? 불금. 근데 주무셔야 되는데 또 특별히 또 시청하는 우리 시청자를 위해서 제가 보석 같은 종목 두 개를 보석. 아낌없이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좀 제가 아끼는 건데 가져갈 때 주는 건데 그럼 우리한테만 알려주세요, 몰래. 그렇죠. 아니 근데 예. 시청자님이 일단 우선이니까. 그러니까 우리한테만. 그렇죠. 예. 우리 MTN 여러분 시청자님께 우리끼리만 알아요. 그렇죠. 과감하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 먼저 이거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자 기관, 금융투자, 보험, 투신, 뭐 연기금, 사모펀드, 그러니까 전 기관 8군데서 거품을 물고 사고 있습니다. 일주일째. 이 종목입니다. 근데 뭘까요? 종목이 LG생활건강이네요. 자,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제가 뭐 바닥만 한 15년 동안 뭐 전종만 23,000원 받았는데 자, LG생활건강을 보십시오. 180만 원짜리가 90만 원 정확히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동안 좀 사연이 많겠습니까? 근데 보시면 180만 원에 사신 분들이 지금 거의 6개월 동안 엄청 고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바닥에서 이제 우리 그 시청자를 위해서 이 바닥에서 지금 모든 기관이 8군데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그래서 당연히 가겠죠. 또 LG생활건강이 화장품 관련주, 음료수, 뭐 생활용품인데 우크라이나에서 뭐 전쟁이 나든지 말든지 뭐 그들이 싸우든지 말든지 우리는 화장품 발라야 되고요. 음료수 마셔야 되고 생활용품 써야 됩니다. 뭐 이렇게 치약 칫솔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런 종목이 당연히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LG생활건강이 이제 바닥을 치고 가는데 제가 볼 때 한 120만 원에서 130만 원까지 갈 수 있으니까 특히 우량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100만 원짜리입니다. 100만 원짜리. 그래서 과감하게 뭐 매수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종목은 이제 급등주 하나 예상되는데 자, CTK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아침 방송에 제가 우리 MTN 아침 방송에서 추천해서 뭐 급등이 몇 번 나왔는데 자, CTK는 이제 화장품 원료가 되죠. 그래서 화장품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하든지 말든지 발라야 됩니다. 당연히 발라야죠. 그래서 신경을 안 써도 됩니다. 전쟁과. 그래서 CTK 보시면 이 앞에서 불과 2달 전에 상한가가 3개 나오면서 바로 100% 수익이 나왔습니다. 3일 만에. 또 앞에서 보시면 상한가 바로 2개 나오면서 60% 나왔는데 자, 이 현재 차트를 보십시오. 이 현재 차트를 보면 양봉이 2주 연속 나옵니다. 정별을 그렸네요. 밑에서 거래량만 한번 터지면 바로 상한가 직속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볼 때는 상한가가 기대되는데 12,000원에서 13,000원 드리고요. 손절가는 10,000원 드릴 테니까 특별히 오늘 이제 불금날 우리 여의도 주식에 출연한 분 안에서 제가 아낌없이 2종목 드리니까 과감하게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와, 오늘 또 불타는 금요일 기념해서 우리끼리만 알고 있자라고 해서 두 종목 비밀스럽게 알려주셨으니까 여러분 꼭 체크해보세요. LG 생건이었고요. CTK였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나영호 의원님, 아무래도 리오프닝 관련주라고 하면 우리 나영호 의원님께서 엄청나게 분석해서 보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관심주 좀 오픈해 주시죠. 좋은 종목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뭐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일단 조금 느긋하게 기다리지만 굉장히 빨리 올 겁니다. 그래서 한번 좀 담아보라는 말씀 드리는데, 네. 자, 항상 그 행복의 파랑새는 절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 집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 그동안 아마 제가 이 10시 주식왕에 이제 인사를 드린 지가 이제 한 3주차 돼가나요? 근데 지금까지 제가 추천해드렸던 종목들을 보면 굉장히 의외다 싶었던 종목들이 상당히 빠르게 많이 움직이는 걸 아마 느낄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들도 처음 딱 들으면 저게 아마 그런 생각 들지 않을까 싶은데, 과연 다음 주 제가 출연할 때 어떤 결과 만들었는지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첫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하이브라는 종목입니다. 아니 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하이브가 지난해 한 4분기, 3분기 때 많은 좋은 움직임을 보이다가 주가가 빨리 밀렸던 부분이 뭐죠? 일단 이제 하이브가 말 그대로 뭐 하는 회사입니까? 이제 뭐 방탄소년단이라는 전 세계가 사랑하는 이 보이그룹을 육성한 그 회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단 이미 그 엔터 업체들이 사실 코로나에 가장 큰 어떻게 보면 폭탄을 맞았죠. 융단 폭탄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한 2년여간 시간이 지나면서 뭐 이제 입에 푸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대면 상태. 어떻게 보면은 연예인들이 가장 해야 될 게 뭡니까? 행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좋은 날 또 좀 더 분위기 띄우는 역할도 해주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작품이라든가 이런 걸로 좀 인사를 해야 되는데 고객들과 직접적으로 대면 자체가 못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살아날 수 있는 식으로 구조조정을 많이 한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근데 딱 하나 NFT가 의외로 재미를 못 봤어요. 특히 이제 방탄소년단 팬덤이 그걸 좀 허용을 안 해준다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지금 결과가 좀 안 좋고 오미크론이 또 확산되면서 대면 공연 사실 미국 쪽에서 좀 진행을 하다가 조금 다 이게 철수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가 다시 내려왔는데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엔데믹을 선언하고 미국 주에서 이제 엔데믹을 선언했죠. 영국에서도 그 선언을 진지게 했습니다만 미국에서 최초로 이제 한 주가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예인들 다시 연예계 활동이 더 활발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주가 자체도 이미 비대면 상태에서 움직임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아마 주가 흐름 보시면 여러분 깜짝 놀라실 겁니다. 다들 화장품 어렵다. 전 세계 우리나라 이제 화장품 관련해서는 제주면세도 그렇고 면세점 매출이 계속 빠진다 그랬죠. 향수는 많이 올라가. 그러니까 곰곰이 생각을 해봐. 아니 더 나의 아름다움을 부각시키고 이 외모도 나의 개성이지만 강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왜 고가의 향수는 굉장히 잘 팔리는데 화장품 매출은 쭉쭉쭉쭉 끝없이 빠질까요? 왜? 마스크 쓰고 안 보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 화장품 산업이 그 어떤 산업보다 안 좋을 만큼 안 좋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보면 신규로 야 이거 정말 바닥이다라는 생각에 화장품 산업에 돌체인가바나 뛰어든다라고 말씀드렸죠. 자연스럽게 2월 들어서 그 소식 전해지면서 강하게 주가가 랠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15만 원대에서 19만 원대 우리 시청자님들 주식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겠습니다만 아모레퍼시픽의 수익률을 이기는 종목 별로 없으실 겁니다. 아모레퍼시픽 아직 걸음마도 안 했습니다. 지금 들어가도 절대 늦지 않는다. 자, 그리고 아모레퍼시픽 강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화장품 회사가 수십 개 우리나라 너무 많아. 왜냐면 중국이랑 동남아 때 이제 한류 열풍 K-코스메틱 너무 이렇게 인기가 많을 때 화장품 회사가 너무 많이 생겼어. 근데 그중에서 뭘 사야 되느냐? 영국이 답을 줬습니다. 뭐죠? 자유의 날 선언하고 나서 가장 많이 오른 게 영국에서 뭐였죠? 롤스로이스. 고가란 말이에요. 최고급 승용차가 오히려 더 팔렸어요. 왜? 가처분 소득이 많고 보복 심리가 있으니까. 아모레퍼시픽의 고가 그 런칭 브랜드들 굉장히 좋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 네. 자 이미 그 의류 관련해서도 이제 보시게 되면 주가 흐름이 이렇게나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코로나가 더 오래 확산될 것이다라는 우려감 때문에 앞서도 얘기했던 공매도라든가 부정적인 수급이 나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단기적인 바닥을 형성하고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인 흐름이 나올 것이다. 마찬가지로 11만 원대에서 거의 40%가 올라오는데 이런 종목들이 있었다라는 것도 아마 우리 시청자님들 생각 못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더 갑니다. 이런 종목들이. 이런 종목들이 한번 집중해보자.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섹터별로 좀 언급해 주셨어요. 엔터, 화장품,
패션 관련해서 언급해 주셨기 때문에 잘 참고를 해보시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리오프닝이 계속해서 강세가 될 수 있을까요? 지켜보기로 하고 다음 주에는 어떤 이슈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통위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2월 금통위. 일단은 금리 동결 쪽으로 굉장히 많은 부분들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가 전망은 상향될 것으로 보이니까요. 잘 참고를 해보시죠. 다음 이슈 볼게요. 2월 21일이면은 다음 주 월요일이죠. 싸이월드가 일부 이용자를 대상으로 비공개 베타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합니다. 곧 좋은 앱 심사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잘 참고를 해보셔도 좋겠네요. 시장에서의 반응이라든지요. 자, 삼성전자가 갤럭시 S22 시리즈를 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지금 많이 관심 갖고 계시나요? 갤럭시 S22의 초도 물량이 완판됐다라고 하죠. 따라서 삼성전자의 주가에 있어서도 상승 재료가 될 수 있을까 지금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지금 또 노조 이슈도 있고 해서요. 계속해서 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이슈 보시면 신규 상장 많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월요일에는 바이오 FDNC 그리고 뭐 VC 있고요. 퓨어티어까지 신규 상장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흐름 어떻게 될지도 같이 주목해 보시죠. 저희는 종목들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추가 전략 세울 수 있는 AS타임부터 함께 진행해 보시죠. 먼저 스터디위원회 종목 보겠습니다. 소룩스 보겠는데요. 자, 이 종목은 11,300원에 저희가 진입이 됐었고요. 8거래일 만에 17.70% 수익률 챙길 수가 있었습니다. 계좌에서 매수일에 파란불이었던 적이 없었다라는 점이 여러분 굉장히 유의미한데요. 위원님, 소룩스가 엄청난 플레이를 보여줬어요. 네. 지금 구간은 어떨까요? 참 이런 종목은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께 언급을 하는 이유는 네. 지금 시장이 향후 상승 전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시장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그동안에는 시장이 하락해서 불안했지만은 이제는 상승 시장으로 가는 그런 길목에 와 있었을 때 이런 종목들을 꾸준히 붙들고 늘어지면 제가 봤을 때 한 5개월, 6개월만 붙들고 늘어진다 그러면 상당히 큰 폭의 수익이 나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때가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을 트레이딩 할 것은 없습니다. 가지고 붙으세요. 언제까지? 5개월, 6개월 붙어 있으면 내가 봤을 때는 큰 폭의 수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이 종목도 당초 상장에서 최고점이 42,900원이에요. 그럼 지금 11,000원이거든요. 4배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트레이딩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이런 종목들은 꾸준히 붙들고 내가 봤을 때는 5, 6개월 정도 가면 상당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와, 이렇게 스터디 위원님께서 자신감 있게 종목들 늘 챙겨와 주시는데 그때마다 이렇게 추가 수익률이 너무너무 좋아서요. 여러분 앞으로 추가 업데이트 해주신 부분들 잘 귀담아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최명성 위원의 종목 보겠습니다. 애니능률이었는데요. 이 종목 14,000원에 들어갔었고 사실 이 들어간 날 아랫꼬리에서 잡았다면 더 대박 수익률이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최근 들어서 17.5%면 엄청나네요, 위원님. 네네, 상당히 놀라운 이제 수익률인데요. 들어가자마자 그날 장이 폭락하면서 좀 놀랐는데 또 맞아요. 폭락할 때 있고 뭐 3일 만에 17% 정도 그쵸. 수익이 났습니다. 그래서 바로 차트 보면 설명드리겠는데 애니능률은 이제 그 영어 교육 관련주죠. 그래서 요즘 보면 이제 코로나가 계속 이제 증가하기 때문에 만일 학교라든가 학원에서 또 코로나에서 또 이제 이렇게 비대면 좀 휴무를 하면은 또 이런 애니능률 이런 종목들이 또 다시 수혜를 받기 때문에 올라가는 패턴이 많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지금 17%가 왔는데 위에 꼬리가 달렸기 때문에 좀 주의하시고요. 올라가면 정고점 한 18,000원에서 19,000원까지는 갈 수 있으나 일단 수익이 한 10에서 20% 정도 나면은 절반은 좀 챙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절반 정도 수익을 챙기시고요. 현재 15,400원인데 손절가는 14,500원을 드릴 테니까 14,500원이 무너지면 전량 매도하시고 그렇지 않고 위로 올라가면 17,000원, 18,000원, 19,000원 올라갈 때마다 분할 매도를 하시면 좋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습니다.
지금 구간에서 애니 능률 같은 경우는 14,500원이 중요 주가라고 하니까 지지받는지 여부를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셔야 되겠고요. 이어서 우리 나영호 의원의 종목 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두산중공업 언급해 주신 거 기억하세요? 공매도 1위였지만 이것 봐라 올라가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셨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2월 17일이라면 바로 어제장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들어가자마자 계속해서 큰 장대 양봉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추가적으로 기대해 볼 부분도 너무 많을 것 같아요. 뭐 이미 다들 기대하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제가 뭐 이제 다들 각자의 개성이 있고 각자의 강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머니투데이 훌륭한 위원님들 많이 계시니까. 근데 나영호 하면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제가 제일 잘하는 게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 굉장히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오히려 주가가 좀 많이 빠져 있고 충분히 쉬어 있는 종목들 한 차례 불붙으면 리스크는 굉장히 제한적이고 안정적인 흐름에서 의외로 게임이 잘 풀린다 그러면 굉장히 빠른 수익을 단기간에 얻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낙폭 과대한 상태에서 업황 턴어라운드 등에 힘입어서 살짝 움직임 개선되면서 매물대 저 위에 있고 쭉쭉 뻗어나가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 두산중공업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우리 시청자님들 아마 이건 길게 얘기 안 해도 이틀 전에 제가 출연해서 수요일날 야간에 두산중공업을 추천드립니다라고 말씀드릴 때 시청자님들의 기분과 지금의 기분이 어떤지 생각해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항상 맞네 할 때 오히려 주가가 더욱 탄력을 받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장대 양봉 흐름이 나왔습니다만 아직 역배열 상태에서 정배열로 본격적으로 20일 이평선이 이제 횡보 흐름도 아니야. 그러니까 그랜빌의 8대 매매원 측에도 아직은 약간 마이너스 감점 요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루 이틀 쉬다가 또 재랠리를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 자체 가격에 대해서는 크게 부담 갖지 말고 25,000원 정도 생각하셔도 충분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한 종목 더 볼까요? 네. 아시아나 항공인데요. 오늘도 네. 주력 종목이잖아요. 흐름 체크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 말씀드렸는데 아시아나항공은 제가 똑같이 두산중공업 추천할 때 뭐라고 네. 했냐면 마찬가지입니다. 아시아나항공 차트를 추천을 해드릴 때도 마찬가지로 쭉 빠지고 있다가 본격적으로 전환될 때 폭발적인 랠리를 보이면서 들어갔는데 제가 최근에 뭐라고 그랬냐면 굳이 따라가지 마셔라. 오히려 더 많이 밀려있는 거 드리겠습니다. 두산중공업 들어가십시오. 제가 수요일날 방송하면서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맞아요. 약간 주춤하는데 절대 추세가 꺾인 거 아닙니다. 한 2, 3거래를 쉬었다가 아시아나항공 재랠리 보일 거니까 조금 싸게 사는 거, 이왕 좀 늦게 들어간 거 2만 원 이하로 평단을 만들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하루 이틀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 들어가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오, 좋습니다. 지금 추가 업데이트 해주셨거든요.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에이스 종목 총 4종목이었네요. 정리하고 오겠습니다. 새로운 종목 지금부터 하나씩 담아보죠. 먼저 스터디 위원님, 오늘도 자신감 넘치는 종목으로 챙겨주셨겠죠? 예. 자, 먼저 오늘 종목은 우리기술 투자입니다. 우기투. 이 종목은 이제 창투사인데 예. 주가가 움직일 때 보면 비트코인 관련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돼서 움직이거든요. 근데 이런 종목들을 왜 제가 오늘 갖고 나왔느냐. 시장이 제가 분명히 상승 전환의 장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을 때 이런 종목들이 바닥권에서 앞으로 크게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다. 이런 차원에서 이 종목을 가져왔고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긴 대량 거래가 나왔는데 3천만 주 거래량이 3일 전에 나왔거든요. 상당히 의미 있게 봐주시고 이런 쪽의 종목들로 앞으로 시장이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일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렇게 바닥권에서 급등할 종목들을 쭉 찾아서 내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공개 방송을 진행하는데 이렇게 바닥권에서 앞으로 급등할 종목들 분석을 해서 여러분께 공개를 할 테니까 공개 방송도 많이 참석해 주시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가격을 제가 좀 낮게 줬습니다. 8,500원으로. 이것은 왜 그러냐. 지금 가격이 8,800원인데 8,500원 낮춰진 것은 조정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조정받을 때 타임을 보시고 목표가는 10,000원, 순저가는 8,000원 제시합니다. 현재 갭이 띄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눌렸을 때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가능성 열어두겠습니다. 우리기술투자였고요. 자, 이어서 최명성 위원의 신규 종목 들어보죠. 네, 저는 항상 이제 바닥에서 움직이는 종목을 가져오는데 이 네. 종목은 제가 MTN 아침 방송에서 추천을 해서 또 이제 여의도 주시장에서 2번 급등이 나왔는데요. 종목 이름은 LG 헬로비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LG 헬로비전은 이제 뭐 미디어 관련주고 이번에 이제
디즈니 플러스 합작을 해서 많은 이제 시청자를 확보하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요. 자, 차트 보면서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LG엘러비전을 제가 이 부분에 추천해서 바로 당일 상한가를 나왔는데 아침에 그날 딱 두 종목이 상한가 나왔는데 이 종목 상한가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5,000원대 추천했는데 9,900원 약 90% 이상 수익을 냈던 종목인데 다시 그 자리가 왔습니다. 정확히. 그래서 제가 바닥은 정말 잘 잡아내죠. 그래서 뭐 23,000원 봤으니까 딱딱 찍어내죠. 그래서 이 종목 급등이 한번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넷플릭스 시청자를 회원수를 이겼다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급등이 나올 것 같은데 LG엘러비전 현재가 5,210원인데요. 이제 월요일날 시장가 아침에 시초가에 매수하시고 1차 목표가 6,000원, 2차 목표가 7,000원 드리고요. 손절가는 제가 4,800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바닥권에서 이제 올라가고 제가 두 번에 걸쳐서 큰 수익을 드렸기 때문에 LG엘러비전 잘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간에서 언급해 주셨는데 사실 LG엘러비전 우리 최명성 위원께서 잘 알고 계시고 또 수익도 많이 봤던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 유의미하게 챙겨보겠습니다. 목표가 6,000원 챙겨보겠고요. 이어서 나영호 위원님 엔데믹 관련해서 또 챙겨와 주셨을까요? 뭐 꼭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코스맥스 MBT라는 종목입니다. 자, 지금 뭐 이제 건강기능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제품들을 만드는 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뭐 홈페이지 이렇게 좀 보면 여러 가지 제품을 쉽게 볼 수 있는데 뭐 여러 가지 뭐 캡슐이라든가 구미지 그래서 우리가 뭐 정제 형태로 되고 건강기능식품들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좀 회사를 만드는데 조금 이제 지난해 기대보다 조금 실적이 좀 저조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저조했던 부분을 이제 해외 판로를 통해서도 조금 회복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워낙 가격 매력이 높고 지금 최근에 바닥권에서 이제 외국계 수급이 좀 유입이 되면서 거래량이 좀 순증하고 있는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뭔가 이제 해외 매출처에 조금 좋은 흐름이 좀 나올 것을 이제 선도 수급들이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코스맥스 MBT 한번 좀 워낙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니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신다라 그러면 10,000원권까지는 큰 저항 매물이 없이 의외로 빨리 움직일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코스맥스 MBT였고요. 목표가 10,000원으로 우선 잡아보도록 할게요. 제 종목 공개됐네요. 화면 통해서 정리하고 오겠습니다. 네, 여러분 금요일 밤 같은 경우는 보다 편안하게 시장 분석하시면서요. 다음 주 수익 꼭 챙기는 그 큰 그림 그려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나영호 위원께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위기를 최고의 기회로 바꾸는 전략 11시부터 펼쳐진다고요? 네. 이번에 그 조정이 나오면서도 굉장히 이제 좋은 기회다. 긍정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뭐 이제 방송 시간 아무리 좀 서둘러 해도 우리가 좀 늘 짧고 아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공개 방송 한번 입장해 보시면 저하고 한 1시간 동안 천천히 정말 우리가 가까이 있는데 평소 좀 놓치기 쉬운 낙폭 과대하면서도 두산중공업 이상의 훨씬 더 강한 랠리를 보일 수 있는 종목들을 뭐 짚어드리고 또 이제 주식 투자를 하면서 훨씬 더 유리하게 투자할 수 있는 다른 대응 전략까지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불타는 금요일 나영호 위원과 함께 불타는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네요. 포털 검색창에 여의도 주식왕 검색해 주세요. 첫 번째 링크 클릭하셔서 홈페이지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스크롤 내려보니까요. 나영호 위원의 사진 밑에 방송 입장 버튼 깜빡이고 있습니다. 해당 버튼 클릭하면 되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11시부터 다양한 정보들 꼭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주 동안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 어떤 장이 펼쳐지든 여러분의 계좌의 꽃길만 펼쳐질 수 있도록 여의도 주식왕이 응원할게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밤 10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